자,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심화 재무관리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심화 재무관리 여러분들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봐서 인사를 드려서 반갑고요. 사실 이 심화 재무관리는 그 전체적인 재무관리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한 과정 중에서 그 위치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재무관리 입문 과정이 있고 음, 그 입문 과정은 이제 수학 통계학이라든지 또는 기초 개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워밍업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재무관리 기본 강의가 있죠. 기본 과정. 음, 기본 과정. 이거는 이제 필수죠. 이거는 이제 꼭 반드시 이제 우리가 재무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정확히 배우는 과정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차 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객관식 연습. 그래서 객관식, 재무관리 객관식 과정이 있죠. 객관식 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어, 파이널 특강, 파이널 과정이 있는데 이 파이널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널 과정에 대한 이론 요약 과정에 대해서 최종 마무리 정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실전 모의고사. 네.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여러분들 진도별로 이렇게 해서 연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날 특강이 있어요. 설날 특강. 요거는 이제 시험 보기 바로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남짓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종 모의고사 과정.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도별이 아니라 전체 여러분들 전범위 음, 전범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과정이 이제 끝나면 이제 1차 합격하겠죠, 여러분들? 1차 합격하면 이제 2차 과정은 이제 동차 재무관리 이론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무리 이제 특강으로서 단기 특강. 예. 단기 특강은 이제 이거는 전범위 모의고사. 음. 그리고 이 동차 재무관리랑 같이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 과정이 있어요. 모의고사 과정. 이 모의고사 과정은 이제 진도별로 진행되겠죠. 진도별로. 그리고 이제 단기 특강은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그래서 이거 실전 연수하고 이제 가서 또 2차 시험을 붙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동체로 합격하면 이제 좋은데, 이게 또 아깝게 동체에서 안 됐다. 그럼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있죠. 이제 유예 과정. 네, 뭐 이렇게 막 과정이 많아? 유예 과정이 이제 여러분들이 고급 재무 관리 이론 과정. 네, 그래서 여기 유예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GS 과정. 그래서 이거는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고, 유예 2순환. 여기 이제 유예 1순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2순환은 진도별 모의고사. 요게 이제 2순환. 그리고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해가지고 요게 3순환. 네. 최근에 이제 3순환 과정이 끝났고 이제 2차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기 특강이랑 이런 과정들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2차생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심화 재무관이 도대체 어디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요 과정, 기본 과정이 끝나고 여기에 이제 심화 과정,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 네. 심화 과정. 그러니까 객관식 전에 심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화 재무 관리는 그 강의의 목표가 일단은 기본 과정을 뭐 오래된
아니면 작년이든 과거에 기본 과정을 한번 들었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관리라는 게 제가 아마 기본 과정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OT 할 때도 설명했지만 이게 한 번 딱 이렇게 본다고 해서 또 한 번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되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식의 수준이나 발전 과정이 나선형 발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 그리고 내 인식의 수준, 이해도를 넓히는 과정, 그런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책을 두 번 볼 때도 이렇게 느끼는 게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지고 또 같은 강의를 다시 듣더라도 강의는 똑같을지언정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리는 것이 제가 리스닝이랑 똑같다고 했죠.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들리는 게 더 잘 들리듯이 이렇게 내가 인식하고 배우고 깨닫는 것들이 더 달라요. 그래서 느낌이 되게 다른데 이 심화 과정은 이제 기본 과정에서 이제 기본 과정을 어느 정도 한번 들은 학생이 여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기본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 심화란 단어가 우리 1차생 수험생들에게는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은 심화하면 이거 왠지 어렵고 힘들고 또 괜히 재무관리 지금 기본도 잘 안 돼 있는데 뭐 심화 과정까지 들어가지고 이거 뭐 내가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좀 앞서요. 그래서 사실은 요 심화라는 용어 자체가 좀 우리에게는 좀 부담감 있게 다가오는 표현이지만 사실 강의의 내용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습니다. 강의의 내용은 요 기본 과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빠르게 우리가 짧은 기간에 컴팩트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리뷰하고 복습하고 점검하고 또 거기서 이해가 안 되고 아리까리했던 것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도를 좀 높인다는 측면에서 심하지 문제의 난이도라거나 거기서 논의하는 논리가 이렇게 2차 수준의 고급 재무관리처럼 어려운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은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본 과정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이론을 배워요. 뭐 CAPM을 배우든 MM 이론을 배우든 포트폴리오 이론을 배우든 옵션, OPM을 배우든 그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에 맞는 이론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를 풀죠. 그래서 그 이론을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하는 거라면 심화 과정은 그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예제를 통해서 다시 그 이론을 거꾸로 한번 복습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예제가 여러분들이 그 기본 과정, 기본서에 있는 책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재무관리는 1차만 보는 것도 아니고 2차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동차를 위해서 미리 좀 2차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왜냐하면 1차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직 2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접해본 적이 없을 것이니까 그래서 그 예제를 2차 스타일의 문제 가지고 한다는 거 그거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제 동차 연습서가 이제 이 심화 과정의 교재가 되는데 이 2차 교재 동차 연습서가 예제로 들어가면 2차 문제니까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 연습서에 있는 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기본 이론을 다시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도움이 되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시 복습하는데 좋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만 엄선해 가지고 이 심화 과정 할 때 예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예제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아주 뭐 꼬아서 내거나 어렵거나 복잡한 스타일의 또 2차 기출 문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2차 문제도 보면은 되게 쉬운 것도 있고 2차 유형도 주관식으로 형태지만 되게 깔끔하고 깨끗한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제로 충분히 삼을 수 있는 그리고 기본 이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문제를 엄선해 가지고 그 예제를 같이 풀면서 거꾸로 그 예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배웠던 이론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을 복습하는 과정인데 그 기본 과정의 복습에
컨텐츠 내용이 바로 예제를 2차 연습서에 있는 기본 필수 문제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 연습서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심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직은 1차를 패스를 안 했기 때문에 1차를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요 동차 연습서에다가 여러분들 기출 풀이집이 있어요. 이 기출 문제집은 CPA 2차가 아닙니다. 1차. 1차 기출 풀이집이 보조 교재로서 사용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 교재다 보니까 주관식 1차 기출 풀이집이니까 이 보조 교재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이건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문제예요. 그래서 주로 기출 문제.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봐야 이제 1차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대비할 수 있고, 실전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하다 보면은 이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제 정도만 풀고 사실은 많은 문제를 접하기가 힘든데, 이 심화 과정에서는 요 기출 풀이집을 보조 교재로 사용해서 요 객관식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미리 요 이론과 관련된 진도별로 기출 문제집에서 문제들을 내가 이제 숙제로 내줍니다. 요거 이런 거 풀어와라. 그래서 오늘 CAPM을 배웠다. 그럼 CAPM과 관련된 문제, MM을 배웠다. 자본구조와 관련된 문제들 몇 번 문제를 풀어오라고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숙제를 해오고, 그거를 이제 우리 심화 과정에서는 같이 우리가 풀어봅니다. 그래서 요 숙제 내준 거를 같이 우리가 심화 과정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이제 요 심화 과정 하는 과정 내에 중간중간에 계속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병행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기본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고, 또 그 연습으로 기출문제집을 좀 주요 문제들 관련된 걸 또 풀어보게 되면 아무래도 객관식 과정에 들어가서 훨씬 더 수월하게 객관식 문제를 접하고 연습할 수 있고, 충분히 재무관리의 수준을 높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도 있을 거다. 또 하나의 장점은 또 이 예제를 2차 문제 가지고 우리가 또 구경을 하면서 풀다 보니까 내년에 가서 동차 공부할 때도 그래도 1차와 2차의 갭이 제일 큰 게 재무관리인데, 그래도 우리가 심화 과정을 통해서 한번 2차 문제를 봐봤으니까 좀 덜 낯설고 당황함이 좀 덜 하겠죠. 내년 동차 준비할 때도 예전에 2차 문제는 이런 스타일로 나오고 이렇게 한번 봤던 적이 있어 하면서 그거를 상기시키면 아마 내년 동차할 때도 모르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요 심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들 기본 강의 듣고 이제 심화 과정 이제 한번 들어보려고도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니즈라든지 그런 요구가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심화 과정을 통해서 요 여름 방학 기간이라든지 객관식 과정 전까지 연습을 해주시면은 또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도 되고, 또 나름대로 2차 문제도 한번 구용도 하고, 그리고 또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객관식 1차 기출 문제도 한번 연습을 해봄으로써 앞으로 재무관리가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나가야 될 것인지 그게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해지고, 그 다음에 1차 시험 대비를 아주 좋은 효과적인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해는 심화 과정이 제가 우리 이 실강은 진행이 안 되고 우리 기존에 진행됐던 동영상 강의로 미리 찍어놨던 걸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 제가 이제 이 심화 강의를 이제 이 촬영하고 찍을 때는 그때는 이제 연습서가 동차책이 8판이었어요. 요 교재. 그래서 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했고, 요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 엄선해 가지고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페이지에는 내가 수업할 때도 언급을 하지 않고 아마 자막 처리로
몇 다시 몇 문제라고 이렇게 강의 중에 다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올해 요 염습서 동차책이 9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8판을 갖고 있으신 분은 그냥 8판으로 수강을 하셔도 되고, 또는 뭐 8판을 구입해서 심화과정을 나는 공부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8판 교재를 사서 보셔도 되고요. 9판 새 책이 나왔는데 그럼 난 새 책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은 역시 그 9판으로 해도 무리 없게끔 제가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9판 책이랑 제가 8판 책에서 그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요 문제 리스트업 해놨으니까 대부분 8판에서 진행된 문제들이 9판 책에도 다 있어요. 거의 없는 문제죠. 중복되지 않는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있는데, 그거는 프린트로 첨부 파일로 다 올려놨으니까 9판 교재를 구입하더라도 심화 강의를 듣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판 교재를 있으신 분은 8판 교재를 사셔도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나는 어차피 동차 재무관리가 올해 9판이 나왔으니까 동차 재무관리 연습책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도 심화 과정을 들을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놓으니까 교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어느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일정이 진행됩니다. 뭐 요 정도로 하시면 되고, 제가 이번 그 심화 과정을 찍을 때는 그래도 좀 짧은 시간 안에 컴팩트하게 늘어지지 않게 강의가 컴팩트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효율적인 수업이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서 강의를 촬영하고 녹화를 했으니까 아마 원래 시수보다도 좀 더, 그렇죠? 시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으니까 아마 큰 시간적인 부담 없이 요 과정 객관식 들어가기 전에 기본 과정을 마친 학생이 요 과정을 통해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부담 없이 시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큰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요 과정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객관식 재고를 연습하시면은 뭐 1차 재무관리 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네, 이것으로 전체적인 심화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뭐 또 구체적인 질문이라든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학원에 문의를 해주시거나 제 다음 카페 맥스 MPB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질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오늘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전체적인 심화 재무관리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